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저격한 말입니다. 유 전 의원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법원 판결을 조롱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 때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부가 묘수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은 공표 행위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본질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가 백현동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 로비 대가로 업자로부터 무려 7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비가 있었고 그에게 검은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논리가 성남시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씨의 로비를 받아서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유착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바로 그 구멍입니다.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이 대표는 그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겁니다. 협박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을 불러 신문을 했지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그런데 이 대표가 아무 협박받은 적이 없는데 왜 협박을 받았다고 했겠습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방송 화면에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만 이는 과장이지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또 김문기 씨를 몰랐다. 11일간 해외여행을 함께한 사람을 몰랐다. 일반적으로는 인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렇게 긴 기간 함께 여행하고 골프를 쳤다면 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역시 달랐습니다. 인식의 문제로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억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 대표 측이 계속 주장해온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따지기 전에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 거죠. 인식의 영역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이 대표에 대한 문제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8년 6월에 있었던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행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권모 대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은 판결입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가져와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앞두고 여의도 주변에서는 소위 지라시라는 정보지들이 돌았습니다. 그중에 무죄 선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인데다 부동의 야당 대권 후보인 이 대표에게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법상 중대하게 다뤄지지만 이 대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짜맞춘 판결문을 선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따라 붙었던 예상이 뭔 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상하시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기각으로 탄핵 족쇄에서 풀려난다는 겁니다. 윤과 이를 함께 살린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첨예하게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안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양쪽 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되면 야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게 되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편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이 대표 선거로 더욱 격앙되고 단합하는 보수를 달랠 수 있는 방법, 딱히 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각이나 각하 선거로 보수 지지층도 달랜다는 예상입니다. 아마 보수가 기대하고 있는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죠. 광화문 천막 등사를 설치한 민주당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더욱 압박할 겁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급행 절차를 빨리 출발시키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죠.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죄가 나왔으니까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 대표는 부동의 민주당 후보가 될 겁니다.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싸워온 그 공로를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겁니다. 절차적 인정만 남았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조기 대선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뛰는 정도입니다. 물론 몇몇 주자들이 사실상 대선 캠프를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내놓고 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랐느냐. 자칫 대통령 지지 세력이 비터 그룹으로 돌아서면 당내 경선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탄핵 전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에 꿰맞춘 자료들을 열거하곤 합니다. 다음 달 관세 폭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를 4배 더 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양국은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지난 1기 취임식 때 일화는 유명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때 국회의사당에 몰려온 인파가 오바마 때보다 작았습니다. 언론이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도를 하자 대변인이 반박이 났었습니다. 바닥에 하얀 반사 필름을 깔아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분명히 대비가 되는데도 말이죠. 백악관 측은 언론들이 거짓이라는 추가 공세를 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얼터너티브 팩트, 그러니까 대안적 사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인파가 오바마 때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느낌상 그렇다는 겁니다. 독자들은 적게 느껴져도 자신들이 보기에는 많다는 주장입니다. 참 묘합니다. 대안적 사실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또 다른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긴 트럼프가 일기 재임 때 하루 13번 거짓말을 했다는 분석 기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대안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이었죠.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2016년 말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대안적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판을 치는 세상을 말합니다. 초인류 국가 미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탈진실의 시대가 이미 2016년에 열린 겁니다. 우리는 미국을 앞서가지는 못해도 열심히 따라가야겠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법정 진술과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대안적 사실을 사실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하지 않으시면 마음이 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국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법원이 열리지 않도록 꼭 지켜주어서 했던 마의 문, 탈진실의 시대. 법원이 활짝 열어젖힌 21세기 대한민국 탈진실의 시대. 이제 어지럽게 펼쳐질 겁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